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코로나로 인해 저희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게 되어서 책을 읽을 시간만 겨우 나서 그동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모드 줄리앵이라는 프랑스인이 쓴 완벽한 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소설인 줄 알았어요. 완벽한 아이라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소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책은 작가 본인의 경험을 담은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추천의 말이라는 목차가 3개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추천하는 이가 많을까 살펴보니 김영하 작가님의 추천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알아보니 김영하 작가님이 창업하신 출판사에서 나온 첫 책이라고 합니다. 출판사 이름은 복복서가입니다. 왠지 출판사 이름이 따뜻한 느낌도 들고 단정한 느낌도 드네요. 이 책의 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한 성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철저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가난한 광부의 집 6살 난 막내딸을 데리고 옵니다. 전 그 대목에서 이 6살 난 딸아이를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남자의 계획은 다릅니다. 광부의 6살 난 딸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자 이 남자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본인의 피를 물려받은 완벽한 아이를 낳아 완벽한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대략 30대 중반쯤에 6살 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남자가 50대 중반쯤 되었겠죠. 그때 결혼을 하고 이듬해쯤 본인의 딸을 낳게 한 것입니다.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라 믿기지 않았는데요. 계획적으로 얻은 그 딸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더 소설 같습니다. 그 딸아이의 이름은 모드입니다. 모드는 학교는 다니지 않고 기숙학교에서 여러 공부를 했던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 과정이 참 기묘합니다. 모드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우선 집에선 난방도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둘 수 없고 심지어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해서도 안 됩니다. 목욕은 1년에 딱 2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즐거운 감정을 가져서도 안 돼요. 가끔 죽음과의 대화를 하고 오라며 깜깜한 지하실에 모드를 몇 시간 동안 혼자 가둬두기도 하고 술에도 강해야 한다며 매일 독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드의 몸에는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할 아주 큰 흉터도 있어요. 하루 일과는 6시에 시작해 밤 11시에 끝나는데 중간중간 아버지의 정신교육, 음악 수업, 독일어 수업, 여러 수업들을 듣고 잠들기 직전 1시간만 독서를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원하는 어린이 책을 읽을 수는 없고 아버지 서가에 있는 고전적인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6살 무렵부터 이런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 모두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따뜻한 포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교육에 헌신적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모두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중호심이 생기고 그 중호심을 가진 자기를 자책하며 자해하는 날도 있습니다.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 감정도 못 가질 것 같지만 오히려 모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 커다란 호기심, 예민한 감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동정심도 큽니다. 다행히 모두의 집에는 말, 강아지, 오리 같은 동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인간에게선 느껴보지 못한 나약함, 동정심,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읽는 책에선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키우는 동물들과 책,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에 힘든 육체 노동도 합니다. 정원 관리나 도축하는 일을 도우면서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강인한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모두의 아버지는 친구도 하나 없고 돈만 많은 남자예요. 제 생각에 모두의 아버지는 보통 인간들과는 소통을 잘 할 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 같아요. 중간에 보면 모두의 음악 선생에게 돈을 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열등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거느리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가 골라 교육시키고 그렇게 얻은 딸도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면서 남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는 변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두의 아버지 생각을 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조종할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신도 아니고 신이라고 해서도 해선 안 되는 일인데요. 모두가 1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반항도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아버지를 위협하는 행동도 합니다. 아버지를 조금씩 속이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모두에게 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책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모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때는 마음이 아파서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 조금씩 반항할 무렵부턴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책을 빨리빨리 읽게 되더라고요. 점점 몰입이 돼서 후반부부턴 밤을 다 새서 읽어버렸습니다. 결국 모두는 18살 무렵부터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으니 꼭 책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모두는 인생의 구원자 몰랭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는 어쨌든 무사히 탈출해서 지금은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처럼 타인에게 정서적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는 이렇게 탈출했는데 또 한 명의 피해자인 모두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보다 먼저 지배를 당하고 모두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을 텐데 책에선 모두의 어머니가 탈출을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모두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어머니에 대해선 나오지 않아요. 저는 모두의 어머니도 모두와 같이 탈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정말 위대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세뇌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잃지 않은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세뇌라는 것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영영 나올 수 없게 하는 힘이 있는데 모두는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모두의 어머니는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고 모두는 용기를 냈습니다. 모두가 에필로그의 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운명이 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몰랭 선생님은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찾고 삶 앞에서 늘 경의를 느끼는 무한한 선의를 지닌 분이셨다. 선생님은 내 아버지와 정반대편에 선 아버지가 틀렸음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인간들은 훌륭하다. 저는 모두가 정말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타인이 정복하려 해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힘, 그게 훌륭한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자신의 정체성을 꼭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글을 정말 잘 썼고 벌써 몇십 년 전의 기억인데 아주 자세하고 몰입감 있게 글을 썼습니다.
소설이 아닌데도 소설 같은, 또 소설이었으면 좋겠는 책,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